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일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우리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어느덧 조금 금방금방 시간이 좀 흘러서 1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유진 캐스터 오늘 바지를 입으셨어요. 네, 오늘 좀 우리 증시가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에 달릴 수 있는 바지를 좀 입어봤습니다. 역동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함께 해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좀 뉴욕 증시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앞서 김기서 앵커께서 정말 자세히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라고 해서 브레이너드 이 연준 부의장의 인준 청문회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12월 PPI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아무래도 좀 큰 상승폭을 보여준 것도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하는 분위기였고요. 여기에 실업보험 청구 앞서 20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도 함께 지금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장연구소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렵기도 했던 게 아무래도 약세장이기도 했지만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리고 그리고 기술주도 내리고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어려운 장세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 또 간밤에 가상화폐 시장도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기에 또 오늘장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짚어보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섹터별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맵에서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초록불의 바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인데요. 다만 강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약세장에서 선방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빅테크가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현재 기술주 그리고 소비순환재까지 평균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거의 2% 가까이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헬스케어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지금 간밤에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현재 지금 11개 섹터 중에서는 2개가 강보합 그리고 9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에너지주들도 좀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을 해가는데요. 일단 주간 차트도 좀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역시 주간 단위로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물론 최상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주간 차트를 살펴봤을 때는 거의 8%에 육박하는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지금 주간 단위 상승률은 5% 미만 수준으로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여기 금융주가 이번 주에 조금 2위 자리를 지키기도 했는데 현재는 원자재주가 2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금융주 계속해서 주간 단위 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 주간 하락 섹터가 더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기술주와 소비순환재는 각각 평균 1% 넘게 한 주간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전해드렸지만은 가치주에 좀 투자를 해라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월간 단위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월간 단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월간 단위를 보면은 오늘이 1월 딱 중순이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가 딱 겹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역시 에너지가 지금 연말부터 계속해서 국제유가 상승 랠리 80선을 좀 회복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한 달간 14%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역시 원자재와 금융주가 차례대로 최상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현재 지금 월간으로 살펴보시면 기술주의 낙폭은 조금 더 주간 단위보다 조금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 달간 지금 3% 넘게 내렸고요. 역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주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애플과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주들 또 그리고 구글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시고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장연구소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통해서 좀 종목별로 확인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간밤의 주인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기술주를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대형 기술주들의 추이를 살펴볼 텐데요. 이를 앞두고 혹시 앵커님 네. 음모론 좋아하시나요? 저 음모론 좋아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네. 너무나 대형 기술주가 크게 내렸는데 이 장에서 지금 흐름의 시간을 살펴보면은 정오에 거의 동시에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피터 부크바라는 인물이 약간의 의혹 같은 어떤 이상하다. 음모론을 좀 네.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하락세를 동시에. 기록한 것은 네. 어떤 뭐 지시나 명령이 있었던 게 아니냐, 혹은 어떤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대형 기술주 정도의 시총이면은 어떤 세력으로 움직이기는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네, 힘들지만 뭐 이런 좀 에피소드도 함께 네. 전해드려 봅니다.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4% 넘게 내렸지만 사실 좀 좋은 소식들, 어떤 좋은 투자 의견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2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웨드부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인 아주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성장을 계속해서 견인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사실 클라우드 이런 웹 서비스 관련해서는 아마존의 AWS가 현재 지금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아마존 AWS의 점유율을 꾸준히 뺏어올 것이다 라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투자 의견은 기존의 시장 수익 상회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에 제시했던 375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는 4% 넘게 내리며 30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 좀 얘기를 하면서 장연구소에서도 그렇고 또 김기성 앵커의 이슈잇에서도 저희 그 인재 유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뺏기지 않고 좀 뺏어왔습니다. 네, 애플에서 지금 베테랑 엔지니어를 뺏어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자사 서버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엔지니어를 고용했다라는 소식도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상승 여력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규 투자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신재생 항공 연료를 생산하는 란자제트에 지금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다만 조금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요. 현재 영국 시장 당국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인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식 조사 중이라는 상황도 전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한 소식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서 또 엔지니어를 데려갔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또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애플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간밤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네, 그동안의 상승세를 거의 반납해가는 느낌인데 2% 가까이 하락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뭐 180 윗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던 애플의 주가가 현재는 170달러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2% 가까이 내림세 기록하면서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애플 관련 이슈들 보시면 아이폰에는 조금 혁신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인기는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금 다른 제품들도 점점 인기를 많이 얻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시킹 알파에서는 애플의 맥에 조금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4분기에 이 맥이 PC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좀 인재를 뺏어갔던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어떻게 붙어볼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4분기 현재 맥의 출하량이 78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9%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한 소식 또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2% 넘게 하락하면서 17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스냅에 관련한 소식도 나와 있죠? 네, 지금 기술주 약세 속에 스냅이 조금 급락세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정규장에서 10% 넘게 내리면서 3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애프터 마켓에서는 일부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코엔이 스냅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전망을 내놨는데요. 애플이 어떤 이런 정책을 좀 변경했기 때문에 향후에 스냅의 광고 수익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 조금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냅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장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뭐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과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라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보다 조금 더 포부를 좀 나타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은 장비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현재 지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미즈호가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향후에 웨이퍼 팹 장비 업체는 수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해당 추세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161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17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간밤에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1% 넘게 내리며 15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까지 해서 반도체 섹터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테슬라는 사실 좀 해킹을 당했다라는 소식도 앞서 그렇죠. 김기성 앵커께서 네.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차량에 대한 신뢰, 어떤 좀 신뢰를 해치는 소식이 나올 때 확실히 주가도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다만 또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빅테크주가 크게 타격을 입은 장이기도 했는데요. 테슬라는 간밤에 6% 넘게 내리면서 1,0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항소법원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테슬라가 어떤 연비 관련해서 법원에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 연비 기준 관련해서 어떤 벌금을 물거나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네. 요청을 좀 했는데 이 요청을 기각했다라는 기사가 현재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 장연구소에서 다음 주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나발리에가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 선두 주자의 지위를 굳히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이 CATL, 닝더스다이의 이 리튬 인화철 배터리, 네.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여기에서 이점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금 간밤에 포드 시총에 대한 얘기를 앞서 그렇죠. 앵커님께서 네. 짚어주셨는데 이 포드에 대해서도 나발리에는 전기차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는 있지만 테슬라와 대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네. 좀 이렇게 테슬라 강세론에 좀 힘을 보탰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간밤의 승자는 포드였습니다. 현재 2% 넘게 오르면서 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면서 앞서 전해드린 시가총액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F150, 이 픽업 트럭의 인기가 좀 네. 이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이 작년까지만 해도 20만 대를 돌파했는데 올 봄부터 이렇게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드 CEO는 최근에 3년 안에 전기차 생산 능력을 연간 60만 대로 높일 것이다 라고 강한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년 안에 거의 3배에 달하는 그런 또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포드의 소식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좀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살짝 오르는 약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총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기분 좋게 또 전해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 금융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간밤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는 1.74% 선에서 출발했지만 1.7선이 결국은 무너지면서 1.69%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여기 지금 주요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렇게 주요 은행주들의 어닝 시즌이 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 흐름을 가져간 장이었지만 이 실적을 담보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웰스파고입니다. 네, 웰스파고는 간밤에는 0.71% 내리면서 전일장에서는 홀로 강세를 가져가기도 했는데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5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시티그룹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티그룹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다만 0.74%, 거의 웰스파고와 반대의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정규장 종가는 67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JP모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간밤의 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며 168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블랙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블랙록 살펴보시죠. 네, 블랙록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는 간밤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거의 2% 가까이 내리면서 867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실적 발표 후에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 한 해 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금융주들 앞으로 좀 오늘 간밤 이제 오늘 밤 오늘 밤 장에서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밤 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JP 모건과 또 골드만삭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또 산업 섹터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섹터 중에서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 보잉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보잉에서 지금 그 중국 하이난 항공사에서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 하이난 항공사를 필두로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보잉 737 맥스 운항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연일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보잉은 간밤에 3% 가까이 오르며 22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우주항공 기업인 버진 갤럭틱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로켓랩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우주항공 섹터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간밤에는 지금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좀 밝혔는데요. 여기에 지금 부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급락세 18% 넘게 내렸습니다. 현재 여기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진 갤럭틱 어제에 우리 소개해드렸던 종목과는 좀 엇갈리는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죠. 18% 거의 19%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또 2022년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요.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 또 변이 확산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또 델타 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델타 항공 좋은 흐름 가져갔죠? 네, 현재 델타 항공을 필두로 항공사주는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향후에 리오프닝주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지켜보려면은 지난 실적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델타 항공이 4분기의 수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금 델타 항공은 봄과 여름철에는 여행 수요가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향후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내비쳤는데요. 여기에 서스케 하나 역시 어떤 델타 항공 강세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 45달러에서 이번에는 5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델타 항공은 간밤에 2% 넘게 오르며 4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항공사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LUV라는 티커를 가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 살펴보시면요. 1%대 상승불 속에 45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3% 넘게 탄력받으며 48달러 선의 거래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4% 넘게 강하게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더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오히려 또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또 살펴볼 섹터는요. 바로 리조트와 카지노 섹터입니다. MGM 리조트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여행사주와 리조트주가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리오프닝주라면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저희가 쉽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카지노주 조금 상승하는 여행주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지금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여행이나 이런 실외 활동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면 뭐 등산이나 네. 골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밀폐된 장소를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항공사주는 상승했지만 리조트주, 현재 MGM 리조트를 필두로 트루이스트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시장의 회복을 중심으로 실적이 향상될 전망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 매력이 낮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보유를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56달러에서 5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MGM 리조트 간밤에 1% 넘게 내리며 4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현재 종목들이 조금 더 낙폭이 컸습니다. 먼저 LVS라는 티커를 가진 라스베이거스 샌즈 3% 넘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CGR이라는 티커 가진 시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3% 넘게 낙폭 기록하면서 84달러 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대표적인 리오프닝주들 함께 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카지노나 또 리조트 쪽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앞으로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대표적으로 또 항공주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 더 유가에 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헬스케어 섹터로 좀 넘어와 볼 텐데요.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와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 WHO도 그렇고 또 미국의 대법원이 백신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뭐 강제적으로 해고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모더나 또 그리고 화이자를 비롯한 또 헬스케어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백신 관련주들을 필두로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지금 바이오젠이 홀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어제 장영구수에서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인데 바이오젠이 전일장에서는 사실 급락세를 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밤에 그 낙폭을 일부 상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치매 치료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보장을 제한한다, 조금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젠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미즈호와 파이퍼 샌들러는 바이오젠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했고요. 또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즈호에서는 기존에 270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207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한 파이퍼 샌들러는 362달러 선에서 216달러 선으로 크게 좀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젠이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좀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메디케어 센터와 조금 관련된 대화를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이오젠은 저희가 한번 이전에 앞서 살펴봤을 때 삼성그룹 인수설이 돌면서 네, 급락했다가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바이오젠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M&A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젠은 간밤에는 5% 넘게 오르며 236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오젠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간밤에 국제유가 80달러 선까지 좀 내려왔는데 에너지 관련주들도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장주들의 추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국제 유가보다는 조금 낙폭이 적은 모습입니다. 엑슨모빌이 0.72%, 그리고 쉐브론도 0.42% 내리면서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어제는 킨더모건과 대번에너지 살펴보면서 어떤 천연가스,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된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번에너지에 대해서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49달러에서 51달러로 소폭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번에너지는 에너지 섹터 전반적인 약세 속에 0.52% 내리며 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